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도 정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에어컨을 얼마 전에 좀 설치를 해가지고 잠을 좀 잘 자고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이제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사병이라고 하죠. 네. 이 더위를 많이 먹어서 사실상 이게 탈수 증세도 좀 심한데 이럴수록 좀 수분 보충도 좀 잘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날이 참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더웠던 또 간밤에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어제 빨간불 편체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3%, 나스닥 지수는 0.35%, S&P 500 지수는 0.36% 상승하면서 모두 빨간불 편체로 마무리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막판에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모두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으로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1.43% 상승한 232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7% 상승한 1.22% 상승한 753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영향인지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이 1,270억 원의 물량 담은 모습이고요. 개인은 1,478억 원을, 기관은 196억 원을, 기관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개인만이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478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1,270원, 기관이 196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죠. 시작은 0.74% 상승한 채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9시 때에 최고 지수 터치했습니다. 2326선까지 올라갔었다가요. 잠시 빠지는 듯 보이더니 지금도 1%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0.85% 상승하면서 750.98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마찬가지로 9시 때에 최고 지수 터치했습니다. 최고 지수 757.5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보다는 약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1.27% 상승한 75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요. 시총 10위 종목까지는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좋네요. 삼성전자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3% 상승하면서 9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3%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5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네요. 혼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모습인데요. LNF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LNF는 1.61% 하락한 20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시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43,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잠시 시황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켠 모습이에요. 네, 지금 전일점 미국 증시는 사실 혼조세 속에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기조효과는 전강 후 약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오전 시황에서 저희 기업공시연구소 방에 좀 한번 게시를 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개별 종목 어떤 강세 부분 또는 약세 부분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특이점으로는 이 코로나1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CJ는 좀 급등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네. 순환매장세에서 코로나19에 사실상 이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이 피해주로 부각됐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단기 시세 또는 이벤트성의 시세를 한 차례 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한 종목에서는 철저하게 단기적 관점, 즉 당일 단타 기준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추세가 이탈된다면 반드시 자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는 7월 13일 이 금통의 금리 인상이 좀 예고가 돼 있죠. 그리고 7월 27일에는 미국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여부가 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까지는 사실상 증시의 조정 요인이 너무 이제 팽배하다는 것이죠.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상 이 급등과 급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장중 대응이 좀 어렵다면 관망 의견이 좀 맞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7월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FOMC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씩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간밤에 미국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대응 과제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또 7월 회의에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진행이 적절하다라고도 판단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어찌 보면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누누이 좀 말씀드렸고 저희가 수상한 공시 1회 방송부터 좀 저는 좀 일관되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 우려감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또 반영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효과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 정책이 맞고 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인데 지금 FOMC나 우리 금통위에서 그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지 인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갈피를 못 잡는 수순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이게 지금 단기에 금리 개입이 없다면 오히려 이 기조가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까지 상승률을 크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인데 저는 전체 전망치에서는 8%까지는 아니고 한 7%까지는 도달 가능한 수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 금통위에서의 빅스텝 그리고 이 미국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해 나간다면 1차적인 관점 8월 또는 9월경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점을 찍고 좀 이 방향새가 좀 바뀌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도 조금 한풀 꺾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내지는 금리 인상 카드를 다소 인하하는 정책 수립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는데 1차적인 부분은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유가가 빠지고 지금 이 주요 원 부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된 것이지 인플레이션의 억제 효과, 즉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억제 효과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8월에서 9월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연말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른 말씀하셨던 원가 부담 상승 또 산업 수요 위축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둔화가 당분간에는 증시의 상방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증권가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개월 전 대비 가장 크게 내려간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와 관련 부품인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디스플레이 섹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너 공시메이트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상반기에 어떤 이 실적 감소 요인이 LCD 패널 수요의 어떤 급감입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죠. 지금 이 QLED 양산 라인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가 전략을 좀 잘 유지하고 있고,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전후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 시그널 좀 아주 매우 긍정적인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LCD 패널 수요의 급감은 사실 가격 경쟁력을 좀 저해했던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 수요가 좀 감소되면서 부분적인 어떤 실적 타격을 좀 가져왔지만 2분기 기점 이후에는 3분기에는 그래도 상황이 좀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계지에서는 지난번에도 항상 좀 강조를 해드렸죠. 1분기의 물가 상승분, 이 물가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이 1분기 실적 기조가 2분기에 반영 효과가 있어요. 즉 1분기 상승분은 2분기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2분기 상승분은 3분기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공식은 기업들이 재고 자산을 한 달씩 사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어떤 이 비축 관점에서의 어떤 원료 또는 원재료의 어떤 재고, 비축 관점에서는 이게 판가의 전이 현상은 플러스 또 한 분기입니다. 즉 상승분이 다음 분기에 작용이 되고 다시 판매 가격은 그 다음 분기에 또 이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손익에 사실상 수익 실현 관점에서는 이게 좀 비용과 수익이 좀 잘 안 맞는, 매칭이 좀 안 되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2분기 실적은 사실상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분기 물가 상승의 폭도 물론 3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1분기 상승폭에 대한 소비자 판가의 전이가 3분기에 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갭은 감소된다라는 관점에서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 전망에 대해서도 2분기 실적은 다소 안 좋았을 수 있으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비슷한 양상으로 3분기부터는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오후장과 또 내일의 대응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장세 흐름 자체에서는 오늘 전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봤는데, 지금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오전장 후반에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전장 초반, 중반보다 오후장의 어떤 약세 부분을 전이되고 있는 흐름. 시그널 자체는 지금 오늘 상승장으로서 기조의 효과는 좀 유지하겠지만 판단 하의 관점은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폭이 좀 다소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전강 후약의 좀 장세로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의 매수를 좀 진행했다면 오후장 안에서는 사실상 비중을 좀 정리하거나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좀 맞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강 후약의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후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중을 줄이거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의 흐름과 또 오후장의 대응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먼저 골프존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골프존 유딘홀딩스로부터 스크린 골프와 유지보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 2015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골프존은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본사를 거점으로 국내 2개 법인 및 해외 11개 법인 등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 부문은 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자체 기술 인력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골프 시뮬레이터용 유지보수성 소모품을 판매해서 골프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휴 광고 및 가맹직영 스크린 골프방, 실내 골프 연습장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 부문은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전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스크린 골프방 운영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403억 원, 영업이익 1,076억 원, 당기순이익 7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8%, 당기순이익은 103.9%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라운드 수 증가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매출 증가와 하드웨어 판매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직영점 회원수 증가와 객단가 상승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존의 기업 개요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이라는 이 공시 타이틀이 있고 신탁 계약의 체결. 대신 우리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이 신탁, 이 자금을 좀 맡기는 것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200억입니다. 기간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주가 안정화 도모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 7월 6일이고요. 체결 기간은 SK증권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신규 체결건이다. 총 매입 기간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현재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취득 주식 2,945주기 때문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골프존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 주식을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회사의 자금으로. 그래서 지금 200억 원의 자금을 직접 위탁 중개 형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계약으로 이름을 해서 1월 5일까지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회사의 주식을 사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그런데 골프존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실적의 증가세와는 다르게 지난 4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가도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도 제고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의 양상이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지속적인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기에 이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주식의 신탁 계약 취득 결정은 굉장히 좀 잘한 결정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회사 2020년도 코로나19에 사실상 이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상 오히려 수혜주로 좀 전환이 됐었죠. 네. 물론 이제 영업장에 대한 이 영업 제한 조치도 있었고 이 영업 제한의 어떤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가 2020년도 초반부터 좀 골프의 붐이 좀 일기 시작했죠. 맞아요.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골프 방송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네. 과거에는 뭐 골프 채널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예능에 좀 접목시켜서 다양한 이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형국에서 젊은 골퍼들이 사실상 2020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골프장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인데 네. 이에 따라서 이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골프존의 사실은 이 가맹 매출도 크게 좀 증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실적도 괜찮은 실적을 좀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사상 최대 좀 실적 기록하고 있었는데 우선 1분기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1분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538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가 993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0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2배까지는 2배 거의 육박한 수준으로 증가가 좀 됐었죠. 당기순이익은 379억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꾸준히 상향 중에 있다라고 밝혀지는 내용인데 2분기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가 좀 될 것이다라고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에서도 요즘에 골프를 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골프 시장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
수혜를 입은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이로 인해서 반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리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리오프닝 관련 이 피해주다, 코로나19 이게 엔더믹의 피해주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좀 잠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코로나19 때 어떤 영향을 좀 받았고 어떤 수혜를 받았는가 관점이죠. 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왜 피해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가?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 제한의 어떤 이 영업 제한이라는 이 관점으로만 따지면 코로나19의 피해주가 맞죠. 다만 이 시대가 사실상 이 골프의 이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가져온 것이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30 골퍼 세대, 골퍼 이 세대가 좀 급증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사실상 최근에는 이 골프장의 부킹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이 플레이가 좀 가능하고 4명이서 모여서 좀 시원한 에어컨에서 충분히 좀 게임하기가 좀 아주 좋은 골프 시뮬레이터가 최근에 좀 부담 없이 즐기는 젊은 이 골퍼들의 어떤 양산으로 오히려 수익성 관점에서는 골프전이 오히려 이 물을 만났다.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최근에 주가 형성은 좀 다르게 했다는 거죠. 실적은 좀 수반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좀 가져갈 것인가라는 관점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프로야구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네. 그때 당시 프로야구 하면은 우리가 아저씨들만 경기장 가서 보고 소주 먹고 뭐 난리 나죠. 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젊은 10대와 20대 여성분들이 야구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치맥도 맞아요. 먹고 자 그렇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문화가 자꾸 이 트렌드가 좀 바뀌는 건데 지금 이 골프 문화도 젊은 세대를 좀 주축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변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관점에선 골프전의 성장세는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뭔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수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골프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에 관련돼서도 그렇게까지 우려스럽지는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골프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국내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골프전의 해외 사업 등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제가 주재원으로 비즈니스 때문에 좀 중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수조 쪽에 가보면 삼성 중국법인이 이제 소주 지역에 있었어요. 가보면 이제 골프존이 입점을 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가 한 2015년, 14년대로 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관련된 매장이 지금은 이제 현재 좀 바뀌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중국은 골프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주재원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철수하고 시장이 베트남이라든가 제3국으로서 이동이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네. 지금 골프장 입장에서는 해외 매출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쪽에 대다수 매장 중에 주요 거점들 일부를 좀 철수는 했지만 베이징과 주요 도시 거점 일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도 골프 저변 확대에 따른 어떤 사업 부분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끈을 아직 놓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지금 어찌됐든 중국 법인에 대한 적자폭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 내부의 사실은 이 저변의 확대 부분이 아직은 조금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성장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블루오션의 느낌인가요? 일단 이게 내수 시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한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전은 사실상 이 골프 시뮬레이터의 어떤 이 가맹 계약도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납품 실적도 이루고 있는데 또 오프라인 이 골프장들을 최근에 좀 인수하면서 좀 외형을 좀 확대가 났죠. 좀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골프전 골프 장비나 의류나 어페럴 이쪽도 좀 진출해서 캐파를 좀 더 키우는 사업 확장을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지만 지금 향후 한 2, 3년까지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내수 시장의 어떤 포화도를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국가의 어떤 골프 시뮬레이터의 어떤 판매 확대가 좀 주요해 보이는데 아직 내수 시장의 여력은 좀 충분하다는 점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45% 상승한 13만 8천 원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골프존의 경우에는 지금 한 7차례에 걸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지금 자 요 구간대 지금 한번 제가 9만 원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구간이었죠. 7만 원, 8만 원 한 요 구간대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고 요 구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단기 고점에서는 수익률 관점에서 한 60% 많게는 한 70%까지 단기 수익이 좀 내서 중기 이상의 수익을 좀 실현해 줬었는데 최근에 어떤 뭐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수반하는 상승 여력은 있다. 최근의 하락폭은 사업의 모멘텀의 훼손 관점이 아니라 지수 전반의 어떤 조정 효과가 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오히려 좀 더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요 구간이죠. 최근 탄탄한 지지자 13만 원을 이탈했을 때가 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요 구간인데 지금은 13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만약에 13만 원대를 좀 이탈한다면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어요. 요 구간이죠.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즉 8월 14일에 반기 보고서 제출 시점에 회사의 실적 부각에 따른 추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을 수반하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지수 전반의 조정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13만 원을 이탈할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에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골프존을 유의 깊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골프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천보입니다. 천보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설립돼서 2019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전자 소재와 2차 전지 전해질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 분야는 크게 전자 소재 부문, 2차 전지 소재 부문, 의약품 소재 부문, 정밀화학 소재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전자 소재 부문은 LCD 시가객 첨가제,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지이며 반도체 공정 소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은 2차 전지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며 의약품 소재는 의약품 중간체 소재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전자 소재 24%, 2차 전지 소재 69.3%, 의약품 소재 2.2%, 정밀화학 소재 3.1%, 기타 1.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715억 원, 영업이익 506억 원, 당기순이익 49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2차 전지 소재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와 생산 효율 및 수익성의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천보의 기업 개요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7월 7일부터 7월 8일간 9시부터 6시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이고요. 대상은 해외 및 국내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등을 통한 기관 투자자의 이해 증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경영 현황의 설명과 질의응답입니다. 후원 기관은 신한금융투자라고 좀 밝히는 곳인데 지금 회사는 기업 설명회, 지금 회사의 현재 이 사업 성과라든지 경영의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개인 및 뭐 대중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 특정해서 이 해외 및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천보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 주가의 어떤 세일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우리 회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트폴리오 편입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공시인데 지금 기업 설명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하단 내용에 있죠. 카인드 시스템 IR 자료실에 들어가면 기업 설명회 개최 당일에 7월 7일부터 7월 8일 이후니까 7월 7일 날 아마 이 다운로드가 좀 가능할 겁니다. 오. 제가 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 기업 설명하면 단순하게 IR 개최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네. 여기서 첨부 목록 등을 잘 다운받아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안지가 숨겨져 있죠. 오. 향후의 일정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됐어요. 즉 미공개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향후 예측 방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핵심 정보입니다. 네. 찾으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안 찾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누가 찾아주길까지 좀 기다리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도자료에 기사들이 쭉 올라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상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 아닙니다. 회사의 기업 공시나 이런 IR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 해석해서 인용하거나 특히 애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이 보고서를 회사의 중요한 점에서 정기 보고서나 이런 IR 자료실에 있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리포트를 좀 쓴다는 점도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잘 뜯어보면은 그래도 비공식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보가 사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CB 발행 관련된 뉴스였는데 지난 2월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기관 투자자들이 뭐 소위 말해서 물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간의 국내 2차 전지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가 뭐 지나치게 과열됐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납입이 완료된 걸 지금 뭐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기간이 물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2월 공시 잠깐 보겠습니다. 3회차 전환사채로 회사는 2,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가 있었고요. 4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500억, 전체 3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좀 이뤄냈어요. 이 네. 자금은 전액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조건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무이자 조건에 콜옵션도 회사의 50%를 좀 지급하는 조건인데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옵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돈 갚아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회사가 알아서 얼마야 갚어. 이게 이 방식의 풋옵션이고 네. 콜옵션은 내가 갚을게 사채 내놔. 이게 콜옵션이죠. 통상적인 콜옵션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옵션의 혜택을 좀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대주주의 이 행사권을 이제 가져가는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3천억 원의 자금을 사실은 발행 조건도 상당히 좀 불리해요. 오히려 사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회사 측에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무이자의 사실상 이 행사가액이나 리픽식 주가가 빠져도 행사가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콜옵션도 50%나 되는데 단숨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원을 모두 모아서 납입까지 잘 성공을 했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첨보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 향후에 상환 이슈가 좀 불거진다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좀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어떤 뉘앙스들이 좀 많은데 아직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첨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 영위 안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이뤄냈고 이 자금이 단순하게 여기저기 투자되는 자금이 아니라 시설 투자예요. 지금 현재 캐파의 12배, 6배 이상의 캐파를 2023년도까지 이뤄낸다는 것이고요. 크게는 지금 2025년도까지는 회사 전체적으로 6배.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는 3배 캐파고 2025년도까지는 6배 캐파를 증설하는 거죠. 지금 매출액의 어떤 근원이 좀 바뀌는 겁니다. 2021년도의 가치와 2022년도의 첨부의 가치가
외형의 매출 확장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는 이 관점에서 네. 지금 오병 이슈가 아니라 상환에 대한 이슈, 기관이 물렸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향후에 회사의 가치를 판단했을 때 오히려 성장 가치를 크게 판단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첨부가 오히려 낙폭 확대 구간에 오히려 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뭐 향후 상환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2025년까지 뭐 6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발행 조건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발행 조건에도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렸다는 건 그만큼 모두들 전망을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네, 잠깐 뭐 공시를 좀 찾아서 보죠.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볼 때 잠깐 공시를 보면 회사는 2,500억 원의 3회차 무기명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 공시 사항들을 보면 최근 기준에 발행 조건이 좀 궁금한데 찾기가 좀 매우 힘들잖아요. 네. 자,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의 히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2,500억 원의 3호 전환사채에 발행 유치했고 전체 자금은 타법인 증권의 취득자금입니다. 첨부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이 전해질 생산 시설을 좀 확충한다는 계획이었고 여기에 고무적인 부분들은 사채 이자가 모두 표면과 만기가 모두 무이자예요.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면 회사의 발행 조건이 지금 자 여기 있죠. 31만 8,150원. 전환가액이 31만 8,150원인데 오히려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주가 대비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전환 비율 금액은 오히려 더 늘려서 발행을 했죠. 지금 31만 8,150원이 안 되면 네. 채권자는 주식의 메리트가 없는 셈이죠. 하단의 내용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조건 중에 여기에 리픽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에는 조정 내역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해도 행사가액을 낮춰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쭉 이어서 보면 회사는 2,500억 원의 여러 조건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무이자의 콜옵션도 50%의 가격이 떨어져도 행사가액이 조정이 없는 다소 사채권자에게 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우리 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납입까지 성공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납입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첨부가 향후의 성장 가치를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한 셈이다.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하는 관점에서는 첨부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찾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이 불안감들이 좀 조성되고 있는 거죠. 31만 8천 원 정도가 돼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인데 오늘 주가가 21만 500원이에요. 발행 당시의 주가 상태를 좀 잠깐 보면 자, 요 구간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50% 정도? 지금 50% 정도, 40% 이상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향후에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3천억 원의 자금을 첨부가 채권자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자금을 받아서 시설 투자 자금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향후에 상환의 이슈가 이 도래가 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네. 오히려 이런 위기는 좀 극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 2차 전지 부문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십니다. 뭐 장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발행 시점 대비 40% 이상 주가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발행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채팅방에 자 알파님께서 이 대표님이 첨보의 아버지시죠라고 좀 써있었는데 예, 제가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자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있었죠. 2020년도부터 제가 첨보는 한 25차례 정도 최초 방송을 했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종목 재점검을 통해서 타점 수립을 계속해서 좀 잡아드렸어요. 최초에 저희가 수립했던 이 타점이 한 6만 원대에서 제가 7만 원대를 좀 기억을 하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거의 1년 안에
자, 꽤 괜찮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첨보에 대한 수익률이 좀 꽤 컸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일부의 비중을 다시금 저도 포트폴리오 산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시금 사실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되는 효과 좀 아닌가. 지금은 전고 대비 36만 7,100원 대비 좀 주가 하단은 좀 내려와 있지만, 가장 매수하기 좋은 베스트 구간까지는 좀 인접해 있다. 저는 낙폭 구간에 첨보의 성장세, 즉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이 공식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첨보는 다시금 주가의 어떤 여력 부분의 회복 관점은 충분히 수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보유자 관점에서 좀 22만 원대, 21만 5천 원대가 이탈됐기 때문에 추세는 좀 무너졌습니다. 요 구간인데 저는 지금도 사실상 모아가기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봐요. 지금 타점 설립을 좀 해드리는데 19만 원에서 21만 원, 19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가장 베스트 구간입니다. 저는 이 구간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정기 적금을 좀 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도 괜찮은 구간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15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은 지금 일봉 저점에서도 오히려 아주 매수 메리트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15만 원, 18만 원, 18만 원 구간은 추가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첨보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대표님께서 첨보의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가의 회복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보다 내려간다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15%의 적극 매수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첨보를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골프존과 첨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이용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